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펀드사가 아케인 크립토라는 데가 있는데요. 기업가치 2억 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더 와이ong 공격자 탈취 170만 테더를 동결시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IOHK의 100개 카르다노 커뮤니티 스테이크 풀에 320만 에이다를 위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IOHK 측은 더욱 공평하고 커뮤니티 지향적인 위임 접근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암호화폐 공동특허 컨소시엄을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9월 달에 스퀘어가 출범한 비영리 기구의 특정 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특허를 독점해 암호화폐 혁신을 막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은 COPA라고 해서 현재 코인베이스, 사토시 랩스, 크라켄, 프로토콜 랩스, 블록스트림 등등이 합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하고 폴카닷이 로코코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1월 27일에 업데이트를 했고 파라체인상 로코코 실행을 위해 최소 요구사항이 뭐 요런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8개 파라체인을 배치를 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레스케일의 이더 신탁 보유 자산이 대폭 증가를 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CME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좀 많이 담았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더 그리고 라이트코인 쪽이 제일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최근에 라이트코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약간 개편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는 NFT, NBA 탑샷의 2차 시장 거래량이 5천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앨런 머스크가 지구의 미래에 통하는 무엇이 될까 트위터 설문 업로드를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의 대중의 분위기와 심리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93% 상향 조정됐고 해시레이트도 역대 최고치를 달려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도하는 채굴 회사가 매도하는 물량은 또 얼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리플 랩 요거 넘어가겠고요. 이번에 XRP 쪽에 대한 또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4분기 전 세계 XRP 거래량 전분기 대비 300%나 급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량은 2020년 4분기에 299%나 성장을 했다. 그렇지만 이번 SEC가 제기한 소송의 33곳의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토큰을 완전히 제거했다, 상폐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매우 변동성이 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서 판매량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판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팔았던 내용이고 요게 다시 샀다. 그래서 최종 결과값이 요 정도가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유동성이 앞으로 299%나 급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건 4분기 거 보고서이고 후행으로 나오는 보고서이죠. 1분기 때부터가 이제 엄청나게 유동성이 팍팍팍 떨어지게 될 텐데 얘네들이 주장했던 ODR 부분에 대해서 메인 사업으로
가져갔던 그 ODL 사업이 진짜 진정하게 지장을 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매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는 2020년도 2분기 때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리플렛에 있는 고객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왜냐?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떨어진다? 상당히 리플렛 고객들도 접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SEC와에 대한 관계도가 너무 많이 틀어지는 건 저는 원치 않는다라고 봅니다. 본인 사업에 분명히 문제를 줄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빨리 뭐 책임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빵형이 빨리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본인 사이즈로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그거를 그 자리를 내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빨리 앉혀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애를 앉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XRP 스마트 컨트랙트 혹스가 1분기 파블릭 테스트넷 출시 준비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5월달에 메인넷을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빵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리플 CEO 빵형, 과거의 새로운 기술 다이얼 패드 CEO의 경력에 눈길이 끌었다. 2019년도 9월 12일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때까지 빵형의 다이얼 패드의 대표이사 회사를 이끌면서 산업이 발전하도록 기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이얼 패드가 새로운 기술의 정상에 올려놓았던 서비스이자 또한 새로운 기술의 끝없는 추락을 켰던 장본인이다. 이때부터 한번 큰 하락을 주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꼭 직접적이고 간접적이진 않지만 일단 연관성을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여기에서 요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철수를 했어요. 일단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분이 2003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야후 선임 부사장을 맡았는데, 이때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도 때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또 이것도 상장이 되어져 있는 회사였는데 별로 주식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빵형에 대한 능력은 학력으로만 보았을 때는 되게 좀 인정을 하는데, 물론 저보다 똑똑한 거 인정을 하는데, 이때까지에 대한 행적을 보게 되면, 과거에 있는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썩 리플사를 잘 운영을 해서 잘 끌고 나간다 라고 자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인물이 빨리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분이 부임을 할 때마다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컸고 주가가 생각보다 다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이분이 떠나고 난 뒤에 교체됐던 사람들이 앉고 나서는 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 부분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린이 친구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했어요. 2017년도 10월 달에 해서 상당히 매도 못하고 박상기의 난을 맞고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때는 뭐 수십억까지 나도 갔다 뭐 이런 내용을 써 놓은 거죠.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는 또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 도전에 대해서
이제 수확에 대한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기다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오랫동안 존버했던 분들이 요새 좀 대거 많이 이탈하는 자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유형도 계시겠지만 제가 가장 친했던 또 지인분들이 최근에 보면 뭐 에이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에이다를 예시로 보게 되면은 어, 어느 그분의 평단이 550원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550원에 거의 근접하기 직전에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를 했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괜찮을 것인데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차트도 나쁘진 않았고 그랬지만 이분이 지난 4년간 제가 묵묵히 한번 행동을 봤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고생했다 라고만 더 독려만 해주고 이제 시장 떠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투자가 쉽진 않습니다. 멘탈도 중요하고 본인에 대한 원칙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중간 시점에 영상 중간 시점에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진입했던 분들은 이번 이런 내용을 보고 좀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투자는 어떤 시장이든 간에 자기만의 원칙을 잘 세워놓고 전략을 잘 세워놓고 공략집처럼 공략을 잘 해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 많은 돈을 해가지고 들어갔었을 경우에는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시즌마다 좀 달라요. 뭐 주식, 코인, 뭐 금, 뭐 등등 여러 가지 자산에 있는 시장이 있는데 어, 사람들은 언제쯤에 착각이 이루어지냐면 모든 시장이 다 좋은 시장이 틀이 짧게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한번 대세 추세의 장이 이루어지면 뭐 길면 1년에서 1년 1, 2개월 정도 평균 그 정도가 흐르게 되거든요. 모든 시장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착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되게 실력자다. 실력이 상당히 좋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왜냐? 1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길거든요. 그래 2년 차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재미없는 시장으로 만약에 횡보하거나 약세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꺾여서 계속 떨어지거나 이런 유형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본 실력으로 인해서 막 퇴사하고 전업으로 돌려서 넘어가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진짜 잘하신다라는 분들도 이런 하락장 때도 매수를 했었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1년 잘했다라고 해서 내가 진짜 잘하구나. 내가 이 시장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착각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2018년도나 2014년도 때 장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으신 분들 1년 기준으로 수익의 토탈 합계본을 냈었을 때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서 서브로만 투자를 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퀀텀의 에어드랍 거래소가 발표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코스모스 통합 발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버전으로 추가된 최초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돼서 코스모스가 한때 장중에 30%까지 급증했던 이유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국에 대한 부분은 더더더 속도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터체인에 대해서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고 요새는 멀티체인 쪽도 상당히 인기가 좋긴 때문이죠. 그리고 2020년도 3월 대비 10개 메이저 코인 상승률을 비교했던 추이를 봤는데 1위 에이다, 이더, 체인링크, 비체인, 비트코인 순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OTC 거래 발생 강세 신호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충 뭔 말인지 알죠? 과거에도 대규모 OTC 거래 발생 후 강세장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 더 살을 붙이면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3일자에 때 그레스케일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걸 다시 재미수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때가 거의 다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매수하기가 더 꺼려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매개체가 나오게 되면 냅다 급락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사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밀린다고 해도 그렇게 겁먹을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급락시 매수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호재 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검찰 6천만 달러 비트코인 비번 해제 실패. 이것도 몇 번 실패하면 아예 못 찾죠. 예,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넘어가고 여기 보면 재미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난이도 블록의 채굴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정하는 요소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이번에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더 블록에 당시 보고를 했었을 때 그만큼에 대한 채굴 장비에 대해서 그만큼 C가 말랐고 지금도 C가 없고 지금 비트맨에서 만들었던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2분기 때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삼성 파운드리 TSMC 웨이퍼 부족으로 인해서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자체 수율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만큼 채굴 장비 지금 C가 말랐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단순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플러스 은행 OCC가 프로테커 신탁은행에 디지털 수탁에 할 수 있는 신탁업인가를 조건부예요. 승인은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방향성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팔에 대해서 이번에 드디어 보고서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페이팔은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에서 페이팔 리서치 보고서 나왔던 그 자료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페이팔은 11월 때 미국 이용자 3억 5천만 명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매매할 수 있게끔 서비스 대상을 확대를 했는데 이번에 분기 실적에 12% 증가한 57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구매와 판매, 보유와 서비스 창출되는 매출은 전체 매출이 포함이 되지만 암호화폐 결제액이 총 결제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내놨고요. 페이팔 기술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7억 3,200만 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점도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4분기 실적에 댄 슐만 페이팔 CEO가 암호화폐 거래량이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라고 해서 조기 성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융통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내놨지만 이쪽에 대한 서비스를 더 많이 밀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테슬라 CEO가 이런 쪽에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쪽도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FO가 여러 해에 걸친 추진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인수 계획이나 그런 게 또 있냐라는 건데 우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재미난 점은 페이팔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70%가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쓸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코인의 결제 수단으로 쓸 생각이 있는 개인은 생각보다 좀 적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써 이걸. 보유하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오히려 행보를 좀 많이 하거나 그러면 그러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거의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넌 하나하나 이걸 결제용으로 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의 선례를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횡보하거나 약간의 약세할 때는 결제가 좀 잘 됐지만 오히려 폭락이나 대폭 상승했었을 때는 그 누구도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부분의 비중은 월등하게 적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2월 달에 나오는 이슈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 금주에 코인 스케줄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낼 뻔 했네요. 보게 되면은 쭉쭉 넘어가서 아크가 파트너십에 대한 일정이 2월 6일자에 잡혀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CME 이더 선물 부분이 이제 오늘 날짜죠. 네. 그게 잡혀져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도지코인이 이제 이쪽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토렌트가 오늘 날짜에 AMA가 있었고요. 폴카닷에 대한 또 소식이 2월 9일자에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조스가 2월 9일자에 블록체인 우회에 대한 내용이 하나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또 카바가 인센티브 테스트넷이 11일 날 잡혀져 있고, 그리고 샌드가 하나 11일자에 일정이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이 14일 날 에어드랍이 잡혀져 있으니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코스모스가 18일 날 업그레이드 일정이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또 넘겨서 보게 되면 퀀텀에 대한 또 소식이 하나가 또 21일자에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 한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